네. 그러면 이제 기후 변화의 원인과 분석에서 두 번째 토픽인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 토픽 때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퀘션 마크를 하고 넘어갔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 앞으로 이제 두 번째 토픽하고 아주 깊게 연관되는 이제 대기 오염 물질입니다. 어, 저 이제 학생 여러분께 제가 이제 본 이제 토픽 2를 들어가기 이전에 한번 퀴즈 하나 내려고 해요. 네. 만약에 지구에서 대기가 없다라고 했을 때 지구의 온도는 과연 몇 도 정도가 될까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먼저 답을 드리면, 만약에 지구에 대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제 이 에너지와 태양과 지구와의 이제 거리를 계산을 해 보면요, 이론적으로 지구의 온도는 약 마이너스 18도에서 마이너스 20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는 그렇게 춥지 않죠. 네. 그 이유는 바로 온실효과, 이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하는 이 온실효과 때문이죠. 네, 이미 다 뭐 고등학교 과학 시간 또는 이제 뭐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도 이미 이야기가 되는 토픽입니다. 근데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15도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지구의 대기에 의한 온실효과 때문에 기인하는 현상이 되겠죠. 네. 지구는 태양에서 받은 에너지를 다시 복사 평형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장파할 때, 즉의 복사 에너지 중에 일부가 대기 중에 있는 이제 온실가스들에서 흡수가 돼서 온도가, 대기 온도가 이제 상승을 하는 것이죠.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온실가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산화탄소만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더 다양한 온실가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 실제로는 이 수증기가 온실가스 효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작게는 36%에서요. 많게는 72%까지 이제 온실 효과를 야기시킨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산화탄소, 이제 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요, 9에서 26%밖에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 그럼 대기 중에 있는 가스들인데 실제로는 이제 전체 78%가 질소이죠. 그리고 21%가 산소입니다. 근데 이 두 이제 질소와 산소는 온실 효과를 미비하게 알려진 것은 알려져 있어요. 미비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증기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을 이제 이런 이제 온실가스 효과를 나타내는 가스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또한 이제 메탄가스나 오존들도 온실가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이제 수증기와 CO2 가스와 비교했을 때는 현저하게 낮은 이제 효과를 미미하게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가스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이제 서머리를 해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99%의 질소와 산소 이외에 1%안 되는 아주 작은 양의 이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 같은 가스들이 이 장파장의 적외선을 잘 흡수하는 주요 온실가스로 이제 알려져 있는 겁니다. 자연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약 26% 최대 이산화탄소의 영향인데요. 네. 그럼 이 이산화탄소가 대체 어떻게 저희 지구 온난화와 영향이 되는 말 그대로 야기를 시키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이산화탄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산화탄소의 증가 경향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동영상인데 본 사이트를 가시면 이제 좀 더 이제 어떻게 이 변화가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사가 제공한 이 웹사이트를 가시면요,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이제 농도 증가 영상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지상에서 약 한 3에서 13km 상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한 420 ppm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관측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게 이제 전과 비교하면 정말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겠죠. 1960년대의 이산화탄소로 제가 측정치를 보게 되면요, 한 320 ppm 정도가 됩니다. 네, 320 ppm 정도가 됐다가 2020년에는요, 거의 보시면 420 ppm 이제까지 올라오게 됐죠. 네. 그러면 이제 1979년에서 2017년도에 이제 그런 이제 전체
온실가스의 이제 증가를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를 이제 오른쪽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199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이때는 한 2017년까지의 우리가 방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약 41%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불과 몇 년이죠? 한 27년 만에 우리가 방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40% 정도까지 증가된 겁니다. 아주 단기간, 짧은 기간에 엄청난 양의 증가 속도로 저희가 온실가스의 방출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지구의 온도를 증가시키는 거와 연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왼쪽 그림은요, 보신 바와 같이 최근 지구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1990년도를 이제 기준으로 만약에 저희가 1900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00년도 한 100년 정도 지났죠. 보신 바와 같이 지구의 온도는 약 1도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예, 기본적으로 저희 과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은 인간의 활동에서 증가되는 이제 이런 온실가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온실 효과를 더 이제 증가시키기 때문에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더 이제 과학적인 이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요, 보신 바와 같이 이거는 이제 2006년 아주 과거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저명한 학술지인 사이언스에 나온 이제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파란색 이제 이 라인이요,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temperature 즉 이제 온도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고요. 빨간색은 그에 따른 이제 CO2 농도의 증가 또는 감소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몇 년 단위가 아니라요. 보신 바와 같이 40만 년 동안의 이제 지구의 온도 변화와 대기상의 이산화탄소의 변화, 그러니까 농도의 변화량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비슷하죠. 패턴이 비슷합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줄어들었을 때 똑같이 이 지구의 온도가 줄어드는 경향이고 증가됐을 때는 똑같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뭔가 직접적인 영향을 이제 이 CO2, 대기 중의 CO2가 지구의 온도에 말 그대로 끼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결국 이제 40만 년 동안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이게 거의 이제 2022년 현재니까 이제 거의 한 15년 이상 된 데이터가 되어 있는데 현재 데이터를 또 보시게 되면요. 보신 바와 같이 한 2020년 정도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80만 년, 아까 얘기했던 40만 년보다 더 깊게 이제 CO2의 농도를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한 거가 되겠죠. 근데 CO2 이 농도를 어떻게 그 모니터링을 해요? 저희가 이제 극지방에 가면은 얼음들이 녹아져 있죠.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얼음을 이제 깊게 이제 파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깊이에 따른 이제 그 아이스죠. 이제 얼음에 어떤 그런 샘플을 저희가 갖게 되면요. 그걸 이제 깊이별로 해서 이제 천천히 녹이면 어떻게 돼요? 얼음 자체는 어떤 이제 정보를 갖고 있습니까? 대부분, 극지방에서는 어떻게 돼요? 얼음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눈이 또 내리게 되면 그 강수가 됐던 눈이 단순하게 눈만 이제 얼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공기를 포함해서 같이 얼어버리죠. 그럼 이제 그게 계속 쌓여서 뭐 수십 미터 또는 수백 미터의 이제 얼음층이 생기면 이제 그 쌓이는 것들을 저희가 년 단위로 해서 이제 역으로 계산을 하고 이제 그 샘플을 이제 과학자들이 그대로 보존을 해서 위에서부터 이제 녹이기 시작하면서 녹을 때 나오는 그때의 가스들을 측정을 했을 때 그중에서 특히 그중에 이산화탄소를 이제 측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에 얼마만큼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있었는지를 역으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방법을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80만 년까지 우리가 이제 역으로 과거의 CO2 농도를 이제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해봤을 때 보신 바와 같이 똑같은 패턴이에요. 증가되고 감소되고 증가되고 감소되고 증가되고 감소되고.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이래요. 지금 CO2 농도가 대기 중에 CO2 농도가 증가된다? 이거는 그냥 자연의 일련의 그냥 순환에 의한 현상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보신 바와 같이 증가가 이제 됐다가 감소가 됐다가 다시 또 증가되는 패턴에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괜찮죠? 말 그대로 그럴 수도 있다고 저도 봅니다. 왜냐면은 보신 바와 같이 증가 감소 이 패턴이 너무나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이거는 단순하게 인간이 만드는 어떤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이산화탄소가 증가되는 이 시점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이 80만 년의 데이터를 다시 잘 보시게 되면요. 뭔가 특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여기 딱 잘 나와 있는데요. 기존의 80만 년의 대기 중의 CO2 레벨의 어떤 그런 농도를 저희가 분석을 그리고 예측을 했을 때 그 과거의 데이터를 모니터링 했을 때 300ppm을 넘은 적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이 긴 시간 동안에 300ppm을 넘은 적이 없단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2022년에는 약 410이고요. 현재 2022년에는 420까지 이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과거의 80만 년 동안 절대로 말 그대로 데이터로서 저희가 받은 그런 결과값이 아닌 어마어마하게 높은 현재의 CO2 레벨을 저희가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때문이다? 우리 증가되는 인구 그리고 여러 가지 그에 따라서 야기시키는 이제 CO2 농도의 급격한 이제 이런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기후 변화를 더 촉진시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